그날 저녁 마침내 저는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고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과 유나는 또다시 요구를 시작했어요. 엄마, 이번 결혼식 메이크업이랑 드레스까지 제대로 하려면 돈이 좀 더 필요하단 말이야. 이번에 좀 더 도와주면 안 돼? 유나의 요구에 제가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남편이 말을 덧붙였어요. 여보,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가게 운영에 대해 조언을 했던 거야.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니까 결국 돈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 순간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날카롭게 맞받아쳤죠. 그래. 나 혼자 다 했어. 생활비, 가게 운영, 결혼 준비까지. 근데 너희는 뭐 했어? 나는 이렇게까지 다 감당하는데 그저 더 많은 걸 요구하기만 했잖아. 남편은 잠시 놀란 눈빛을 보이더니 차갑게 대꾸했어요.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한 거잖아. 우리 가족을 위한 거라며. 다 자기가 결정했으면서 이젠 무슨 불만이야? 저는 남편을 쏘아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해서 내 삶까지 다 내주란 소리는 아니잖아. 나는 평생을 헌신해 왔는데 지금 나한테 돌아오는 건 오로지 당연하다는 눈빛뿐이야. 유나는 곁에서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한 거야? 나 결혼하는 거 엄마가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절망에 찬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기적이라고? 너랑 당신은 내게 무슨 일이 있어도 늘 똑같은 요구를 해왔잖아. 아무리 힘들다고 말해도 알아주기는커녕 더 많은 걸 팔았지. 이젠 다 끝났어. 더 이상은 안 해. 저의 단호한 말에 남편과 유나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한 발도 물러설 마음이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지난 날은 여기까지였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오늘의 사연자 이정희님은 계속되는 남편과 딸의 희생 강요에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희예요. 인천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어요. 올해 58,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일만 해도 되는 건가 싶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제겐 언제부턴가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제가 편의점을 시작하게 된 건 조금이라도 가족을 더 잘 살게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었지만 그 월급으로는 조금 빠듯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의논 끝에 제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수입을 좀 보태기로 했죠. 나름 열심히 한 덕분인지 가게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있었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도 저는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들어왔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편의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이제 내가 버는 돈은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거기에 돈을 좀 넣고 생활비는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벌고 있으니 이제 생활비를 전부 제 몫으로 돌리겠다는 말이었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저 멍하니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도 아직 회사 다니고 있잖아. 나 혼자서 우리 생활비 다 감당하라는 거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대답하더라고요. 여보, 나도 평생 가족을 위해 생활비를 벌어왔잖아. 이제 나도 내가 버는 돈을 내가 투자하고 싶은 곳에 사용해보고 싶어. 이제 너도 돈 벌고 있는데 나만 계속 생활비를 내야 하는 것도 좀 억울해. 편의점도 잘 되니까 생활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아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뚝 내려앉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대놓고 나보고 다 알아서 하라니 남편이 억울하다는 건 대체 무슨 소리인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가게에서 서서 일하고 물건 정리하며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알기는 하는 걸까 싶었죠. 여보는 회사 일 힘들다고 말하지만 저도 똑같이 힘들고 지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을 위해 그 모든 걸 견뎌왔는데 남편은 왜 그런 저의 노력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차분하게 다시 물어봤어요. 여보, 편의점 일이라는 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야. 하루 종일 가게에 붙어 있어야 하고 몸도 많이 힘들어. 우리 생활비는 같이 책임지는 게 맞지 않아?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냉정했어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을 끊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젠 당신이 좀 해도 되는 거 아냐? 그 말에 속에서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의 그런 태도에 너무 서운했고 화가 나기까지 했죠. 그래도 참고 다시 말했어요. 여보, 나도 당신 힘든 거 알아. 그런데 나도 사람이야. 나 혼자 다 짊어지는 건 너무 버겁잖아.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도 할 만큼 했어. 앞으로는 당신이 알아서 해놔도 이제 좀 쉬고 싶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걸까? 난 가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남편은 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지 않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진짜 혼자서 모든 걸 책임지게 됐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에 나와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죠. 매일 아침 출근하듯이 가게에 나가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물건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계산을 하는 모든 걸 혼자 했어요. 편의점 일이 생각보다 고되고 쉴 틈도 없었죠. 몸이 너무 힘들어 쉬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이미 생활비를 내놓지 않기로 한 이상 제가 일을 멈추면 우리 집은 당장 생활이 어려워질 테니까요. 그래서 하루하루 버티며 일했어요. 가끔은 손님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주고 웃어주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왜 이렇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걸까? 왜 나는 가족 속에서조차 혼자일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한숨만 나오고 마음 한구석엔 끝없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할까요? 가끔씩은 남편에게 따져 묻고 싶었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외롭게 만들어야 했어? 왜 나 혼자만 이렇게 모든 걸 짊어지고 가야 해? 하지만 저는 매번 그저 속으로 삼키고 또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에게 얘기한들 뭐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고 오히려 저 혼자 짐이 더 무거워질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의 마음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남편에게 점점 더 서운한 감정이 쌓이기 시작했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사이의 거리감이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매일 마주치는 얼굴이지만 마음은 더 멀어지는 기분이었죠. 언제부턴가 남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 모든 걸 다 내 손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혼자서 모든 걸 버텨내며 생활비를 감당하는 게 정말 제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남편의 생활비 문제만으로도 이미 제 마음과 몸은 한계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모든 생활비를 감당하며 버티고 있을 때 딸 유나가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제게 요구했어요. 유나는 이제 32이라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 함께 유나 결혼식을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었죠. 남들처럼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어도 우리 형편에 맞게 준비해서 유나가 예쁘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의 결혼 준비는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가게 마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유나가 제 앞에서 환한 얼굴로 말문을 열었어요. 엄마, 결혼식 장소 예약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곳에서 해야 친구들이 왔을 때 나도 체면이 서겠지?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결혼식 장소를 제대로 된 곳에서 해야 한다고? 유나의 말은 쉽게 듣기 어려운 요구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참으면서 물었죠. 유나야, 결혼식장을 우리가 형편에 맞춰서 정하면 되지 않겠니? 우리 편의점 벌이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잖아. 유나는 대답 대신 불만 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하더군요. 엄마, 그래도 내 결혼식인데 친구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예식장 정도는 좋은 곳으로 해야지. 다른 애들처럼 나도 예쁘게 꾸미고 싶단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묵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결혼이 단지 형식이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형편에 맞춰 준비하면 될 줄 알았는데 딸에게는 그게 너무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나 봐요. 그래도 참으면서 말했어요. 유나야, 엄마가 편의점 일하면서 내 결혼식 준비를 돕고 싶어 하는 거 알아. 그런데 우리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잖니. 결혼식만큼은 화려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만큼은 예쁠 수 있잖아. 유나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불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엄마는 항상 그래. 나한테는 늘 그렇게 부족한 거로만 하라고 하고 나도 친구들처럼 예쁘게 결혼하고 싶어. 그 순간 너무 속상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부족해서 혹은 내가 무언가를 덜 주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닌데 오히려 유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버텨온 건데 딸에게는 제가 단지 부족한 엄마처럼 느껴지는 건가 싶었어요. 그 후로도 유나는 결혼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저에게 계속 요구했어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예식장 그중 어느 하나도 유나의 마음에 드는 가격은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며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곤 했죠. 그런 유나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속이 상처로 얼룩졌어요. 딸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고 싶었지만 제 형편을 무시한 채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딸의 모습은 저를 너무나도 지치게 했죠. 결국 어느 날 너무나도 힘들어져서
유나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유나야, 엄마가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크지만 지금 우리 형편이 빠듯해. 엄마가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돼. 하지만 유나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한마디 했죠. 엄마, 친구들 부모님은 자식, 결혼한다고 다 해주는데 엄마는 왜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한테 안 해주려 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지만 유나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도 남들처럼 딸 결혼식에 최선을 다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걸 감당하려니 제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딸의 결혼식만큼은 축복받으며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려고 발버둥 쳤죠. 낮에는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상품 재고를 관리하며 조금이라도 아껴보려 했어요. 그런데 유나는 그런 제 노력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했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유나가 제 딸이라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는 것 같았어요. 딸의 결혼 준비로 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던 어느 날, 이번엔 남편이 또 다른 문제를 안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게에서 일하고 있으면 남편이 자주 찾아와서 조언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냥 간섭이었죠. 처음에는 조언 정도로 넘기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어요. 마치 자기가 가게의 주인인 양 행동하면서 제가 하는 결정마다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가게에서 진열대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불쑥 찾아왔어요. 그날도 남편은 잔뜩 피곤한 얼굴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를 보자마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여보, 이 진열대 이렇게 두면 누가 사가겠어?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눈에 띄게끔 해야지.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가게 물건 배치에 대해서는 늘 신경 써가며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어떻게든 손님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애써온 거거든요. 진열대 배치 문제로는 가게에 드나드는 손님들이 이미 칭찬해 주기도 했고 동네에서도 잘 나가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의 반응을 이야기하며 설명했어요. 여보, 요즘 손님들 반응도 나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 물건이 더 잘 팔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배치한 거야.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라고요. 당신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보는 눈으로도 좀 봐. 내 말이 맞다니까. 속에서 울컥했어요. 제 나름대로 편의점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경험이 쌓였는데 남편은 제 생각은 존중하지 않고 그저 자기 방식대로 밀어붙이려는 거죠. 순간적으로 참아보려 했지만 점점 서운한 감정이 차오르더군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여보가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매일 가게에서 직접 보고 느끼면서 쌓은 경험이 있어. 내가 하는 결정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내면서 말하더군요. 내가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것도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당신이 이렇게 계속 꼬지 부리면 이 편의점도 잘 되기 어렵다고. 그 말에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은 내가 이 가게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일하는지 알고나 있는 걸까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몸도 힘들고 가족을 위해 모든 생활비까지 감당하며 고군분투하는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려고 한 적이 있을까요? 그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방식은 틀렸다고만 여기는 남편의 태도에 너무나 상처받았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했어요. 여보, 여기는 내가 매일 발로 뛰면서 운영하는 곳이야. 여기 상황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내 결정도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남편은 한숨을 쉬며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말이야. 내가 도와주려는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이러니까 내가 나서야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도와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 일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말대로 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그 말도 결국에는 제가 하는 방식이나 제 노력을 모두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결국 그날 밤 가게에서 진열을 마친 뒤 집에 돌아가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가게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남편 말대로 따라가야만 제대로 되는 걸까? 하지만 생각해 볼수록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가족조차도 내 일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남편이 가게에 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언제 또 뭘 지적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온전히 제 방식으로 일하는 게 두려워졌거든요. 남편의 잦은 간섭으로 가게 운영까지 힘들어지고 있을 때 딸 유나는 여전히 결혼 준비 비용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쉽지 않았죠. 유나는 예식장과 드레스, 촬영까지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제게 점점 더 큰 부담을 주기 시작했어요. 유나가 우리 형편을 고려해 준다면야 뭐든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만 딸에게는 그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퇴근하자마자 유나가 저를 기다렸다는 듯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이번에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가기로 했는데 거기서 좋은 숙소 예약하려면 돈이 좀 더 필요해. 엄마가 조금 더 보태줄 수 있지?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신혼여행까지 엄마가 보태주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딸의 태도에 뭐라 답할지 막막했죠. 이미 예식장과 드레스, 촬영에 쓰인 돈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신혼여행까지 제게 기대는 걸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유나야, 내가 결혼 준비에 얼마나 신경 쓰고 있다는 거 엄마도 잘 알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신혼여행은 내가 조금만 더 아껴서 준비할 수 없을까? 유나는 제 말을 듣자마자 불만 가득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친구들도 다 좋은 데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는데 나만 그렇게 아껴서 가라는 거야? 친구들 보기에 창피하잖아. 왜 나한테는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뻐근해졌어요. 딸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렇게나 속상할 수 있나 싶었죠. 제 모든 희생과 노력이 아무리 해도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꾹 참으며 유나에게 다가갔어요. 유나야, 엄마도 너에게 더 해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 형편이 이렇잖아. 지금 엄마 혼자서 생활비까지 다 감당하고 있는데 결혼 준비에 신혼여행까지 모든 걸 다 하려니까 엄마가 너무 버거워. 그러자 유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진짜 맨날 돈 타령이야, 친구들. 부모님은 다 잘해주던데. 엄마는 왜 나한테는 맨날 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흐릿해졌죠. 그래도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 말했어요. 유나야, 엄마가 돈 얘기해서 미안해. 그렇지만 내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지금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주려고 하고 있어. 그러나 유나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됐어, 엄마랑 얘기해봤자 맨날 똑같아. 그러니까 나도 엄마한테 기대는 거 줄일게. 유나의 차가운 말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 순간 딸에게 무거운 짐이자 결혼 자금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부모로 보일까봐 두려웠어요. 내 딸에게 평생 헌신해 왔는데 정작 딸에게는 제가 그런 엄마로밖에 비치지 않는 걸까요? 마음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손님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동안 멍하니 시간을 보내며 제 상황을 돌아보게 됐어요. 남편은 생활비에 관심이 없고 딸은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나는 왜 이리 외롭고 힘들기만 한 건지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커져가는 남편과 유나의 요구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생활비를 제게 떠맡기고 있었고 유나는 결혼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요구하며 저를 압박했어요. 어떻게든 가족을 위해 힘을 내려고 했지만 이제는 정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린 상태였죠. 가게를 운영하며 생활비도 벌고 유나의 결혼 준비도 돕고 저는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에 필요한 물건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직접 물건을 사오기로 했어요. 필요한 물건들이라 가격도 조금 나갔지만 그래도 손님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물건을 사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과 유나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듯 서 있었어요. 표정이 뭔가 심상치 않더군요. 제가 물건을 내려놓자마자 남편이 냉랭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여보, 또 뭘 그렇게 사온 거야? 도대체 가게에 돈을 얼마나 쓰는 건데? 남편의 그 말에 순간 당황했어요. 저는 가게를 더 잘 운영하고 손님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사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여보, 이건 가게, 운영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야. 손님들이 자주 찾는 물건이고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 가게가 잘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내며 말했죠. 그냥 너 혼자만의 생각인 거 아니야? 너 혼자만 알아서 다 해버리고 이래서 내가 가게 일에 자꾸 신경 쓰게 되는 거야. 진짜 너 때문에 돈이 줄줄 새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가게에 필요한 걸 사고 돈을 아끼려고 노력했는데 남편은 제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가족을 위해 애쓰는 제가 남편에게는 단지 돈만 쓰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때 유나도 나서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엄마는 맨날 자기 생각만 해. 나도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엄마는 항상 자기 가게 일만 챙기고 나한테는 왜 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는 제가 가게에서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유나에게는 자기 일만 챙기는 이기적인 엄마로 비치는 상황이 너무나도 서럽게 느껴졌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가족에게까지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참고 또 참았던 마음을 꾹꾹 누르며 겨우 말을 꺼냈어요. 여보, 유나야, 엄마가 이러는 게 정말 다 자기만을 위해서라고 생각해? 가게도 생활비도 다 엄마 혼자 책임지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잖아. 근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지. 엄마도 사람인데 나 혼자서 다 짊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더군요. 그만 좀 해. 넌 매번 힘들다고만 하고 정작 결과는 뭐야? 이게 다 내 방식이니까 우리 형편도 나아지지 않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고생해온 제 노력을, 제 진심을 남편도, 유나도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가족을 위해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지, 뭘 해야 할지 그 순간에는 정말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가게에 남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낮부터 시작된 남편과 유나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차오르는 서러움에 눈물이 저절로 흐르더군요. 정말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이렇게까지 애써야 하는 걸까? 나 혼자 다 짊어지고 희생해야만 하는 걸까?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생각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남편이 생활비를 떠맡기고 유나가 부담스러운 요구를 할 때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참아왔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내 진심과 노력이 모두 부정당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제가 이 가족을 위해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지금까지는 남편과 유나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한참을 고민했어요. 남편과 유나의 끝없는 요구와 그로 인해 무시당한 제 삶. 나 혼자만 가족을 위해 버텨온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며 모든 걸 내주던 제 삶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지켜내야 할 때라고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과 유나를 거실로 불러앉혔어요. 평소 같았으면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며 참아왔겠지만 오늘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속에서 오래된 감정들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끼며 차분히 말을 꺼냈어요. 여보, 유나야, 이제부터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해. 너희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힘들고 맞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을 거야.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여기까지 해왔으면 됐어. 남편과 유나는 제 말을 듣고는 놀란 듯 멍하니 저를 쳐다봤어요. 특히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황당하다는 듯 웃으면서 말했죠. 당신이 지금 뭐가 문제라고 이러는 거야?
생활비며 가게며 자기가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저는 남편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요. 처음엔 제가 다 하기로 했죠.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만 짐을 지고 가는 게 맞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제 역할을 강요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나 혼자 생활비 다 대고 유나 결혼 자금까지 마련하고 있는데 내 노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지. 이젠 나도 눈치 보며 희생하는 거 그만둘 거야. 더는 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닫는 건 이제 당신이랑 유나 몫이니까. 남편은 무언가를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유나가 다소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엄마, 그럼 내 결혼 준비는? 아직 준비 안 된 것들도 있고.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유나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미 다 했어. 결혼 준비의 나머지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나도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겠다. 앞으로는 나 없이도 다 해내야 해. 유나는 예상치 못한 제 반응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무조건적으로 들어주고 맞춰왔으니 그게 계속 당연할 거라 여겼겠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저는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던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으니까요. 그 후 저는 가게 운영도 철저히 제 방식대로 해나갔어요. 남편이 가끔씩 와서 참견하려고 해도 더 이상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에게 가게에 무언가 개입하려면 본인도 기여하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동안 저를 통해서 생활비며 모든 걸 해결해왔던 남편은 당황한 눈치였지만 제가 달라진 걸 느끼고는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못했어요. 유나의 결혼 준비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처럼 제가 알아서 다 해주길 바랐겠지만 이제는 제가 정해둔 예산을 넘어서는 요구는 모두 거절했어요. 제가 제시한 도움 외에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유나는 불만스러워했지만 결국 스스로 결혼 준비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은 조금씩 달라진 제 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더는 저에게 당연하게 기대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느 날 남편이 다시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 의지했나 봐.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조금 알겠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담담하게 웃었어요. 이제서야 깨달은 것에 대해서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저도 남편에게 휘둘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책임질 부분은 스스로 감당해야 해. 그래야 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그 이후로 남편은 생활비와 가게 운영에 조금씩 기여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유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후 독립해서 생활하는 동안 저에게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되찾았고 제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됐어요. 이제는 제 가족조차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제 희생이 어떤 의미였는지 깨달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이제 저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더는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온전히 제 힘으로 제 삶을 살아가기로 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이제는 남편과 유나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족의 기대와 눈치를 보며
애써 맞춰주려고 했겠지만 이제는 오로지 제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며 당당히 나아가고 있죠. 가게도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운영하다 보니 손님들의 반응도 훨씬 좋아졌어요. 그동안 남편의 잔소리와 간섭에 휘둘릴 때는 제 방식에 자신이 없었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 결정을 믿고 제 손으로 직접 꾸려가는 가게는 그 자체로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다소 수줍은 얼굴로 제게 와서 물었어요. 여보, 혹시 가게 일이 너무 힘들면 내가 조금 도와줄까?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며 편히 살아가던 남편이 이제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니 통쾌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허탈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도움 없이도 혼자 잘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볍게 대답했어요. 고마워. 여보 하지 마. 이제는 내가 혼자 잘하고 있어. 그리고 나도 내가 선택한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 그게 나한테도 더 맞는 것 같고. 남편은 제 대답에 다소 머쓱해했지만 이제는 저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 삶을 자신에게 맞추지 않겠다는 저의 결심이 진심이라는 걸 느낀 거겠죠. 유나 역시 달라졌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은 유나는 이제 더는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끔씩 저를 찾아와 엄마도 많이 힘들었겠다고 조용히 미안함을 전했어요. 엄마, 그동안 내 욕심만 생각하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 못했던 것 같아. 이제야 내가 좀 철이 드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내심 통쾌했어요. 저를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들이 이제는 스스로 책임을 지며 저의 희생이 어떤 의미였는지 깨달았다는 점에서 제겐 더없이 큰 복수였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더욱더 저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고 있어요. 가끔씩은 혼자 여행도 떠나고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하죠.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꿈조차 꾸지 못했던 저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제 남편과 유나는 제게 더 이상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 삶을 존중해주며 때로는 먼저 저를 도와주기도 해요. 이제는 저에게만 의지하고 저만을 기대는 가족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가족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오늘도 가게 문을 열며 당당히 생각해요. 더는 가족을 위해 나를 희생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사는 이 삶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찾고 싶었던 자유라는 걸. 오늘 제 이야기가 희생만 하면서 사시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소통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만 가득한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